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교육 전문가들이잖아요. 교육에 대해서 다 한마디씩 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집 막내가 대학에 딱 가는 순간 교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이번 11월 18일 치러질 수능에는 문이과가 없다는 사실 아셨나요? 고등학교 입학을 하면 2학년 올라갈 때쯤 너 문과야 이과야 요거 두 개만 놓고 딱 고르고 끝이었잖아요. 이제는 문이과를 고르는 게 아니라 개별 과목을 고르는 게 고등학교에 일정 부분 도입이 된 거고. 아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내년에는 전국 84%의 고등학교에 상상도 못할 변화, 고교학점제가 찾아온다는 사실은 아셨나요? 대학교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정된 과목도 있고 내가 마음대로 과목을 골라서 듣는 것도 있잖아요. 과목을 골라서 듣는다. 근데 이게 고교학점제예요. 1교시부터 7교시까지 학교가 짜준 시간표대로 앉아있던 고등학교 생활은 점점 사라집니다. 이제는 모든 학생이 자기만의 시간표로 고등학교 3년을 설계하게 됩니다.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수학이 안 들어도 돼요? 수학을 안 들어도 되냐고요? 안 들을 수 있어요. 3년 동안 아예 안 듣는 건 불가능하지만 예를 들면 저희 학교에는 2학년에서 사회를 하나도 안 듣는 학생들이 있어요. 3학년에서 수학을 하나도 안 듣는 학생도 있어요. 고교학점제에서는 일반적으로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수강하며 진로를 탐색한 후 2, 3학년 때 본격적으로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데 이때 국가가 정한 과목별 필수 이수학점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만큼씩은 들어야 한다는 거죠. 다만 특정 학년에서 특정 교과를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시간표를 자기가 써있어요. 지금은 완벽하게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학생은 과목만 신청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시간표가 나오게끔. 그걸 기준으로 반편성. 아닙니다. 반편성은 그냥 합니다. 선택 과목은 이동 수업을 하는 거고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30시간 중에서 절반은 자기 반에서 수업을 하고 절반은 이동 수업을 하게 되고요. 3학년은 전체 이동 수업을 하게 됩니다. 네. 앞으로는 학급이나 담임 선생님들의 그 이전까지의 그런 것들이 좀 변하게 될 거예요. 학급 단위로 묶이는 게 아니라 나랑 진로가 비슷한 아이들이랑 계속 수업을 듣게 되는 거고 내가 과학 쪽의 진로면 과학 선생님이랑 수업을 더 많이 하는 학생이 될 거거든요. 그런 쪽의 유대에 조금 더 무게를 실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로가 없잖아요. 학생들이 과목을 고르라고 하니까 그 시점 되면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나 뭐 해야 되지? 그 부분부터 지도를 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면 1학기 진로 시간이 1시간씩 있는데 그 시간에 교과서가 학업 계획서거든요. 내가 지금 뭘 좋아하고 내가 뭘 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이 필요하고 나름대로 설계를 해보는 거거든요. 예. 선생님들이 다 계세요. 선생님이 안 계신 과목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해의 아이들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강사 선생님을 모시기도 합니다. 네. 만약 학생들의 선택이 특정 과목으로 몰리지 않고 쫙 퍼져버리면 한 선생님이 한 학기에 4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과목은 맡을 선생님이 없어 아예 개설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상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려면 약 8만 8천 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기간제 강사를 채용하기도 하지만 교사 수가 특히 부족한 지역에서는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도 강원도의 모 학교 선생님을 만났는데 자기네 학교는 한 학년에 한 학급밖에 없대요. 그러면 이제 그런 학교들은 다 개설해 주기가 어렵죠.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근데 이제 그런 학교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우리 학교는 물리화학 선생님이 계시는데 우리 학교 생명과학 선생님이 안 계세요. 근데 옆에 학교가 이제 생명과학 선생님이 계시면 그 선생님이 서로 순회를 나오시기도 해요. 월화수는 A 고등학교, 목금은 B 고등학교에 가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게 생겼어요. 예전에는 우리 학교가 과목을 개설하면 우리 학교 학생들만 듣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옆에 학교 학생, 남의 학교 학생들도 들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어요. 옆 학교가 너무 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충분할까? 그건 이제 어려움은 있어요. 소위 실험 실습형 과목들. 선생님이 실습을 하는 걸 앞에서 보여줄 수는 있지만 학생이 해볼 수는 없잖아요. 완벽하다고까지는 말 못해요, 솔직히. 고교학점제, 워낙 큰 변화다 보니 지금부터 2025년까지 단계별로 확대된다는데요.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면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바로 평가입니다.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선택을 하라고 해놓고 지금과 같은 상대평가를 유지하면 학생 수가 적어 등급 따기 불리한 과목의 선택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절대평가라고 하죠. 학점제의 기본은 그거예요. 이 학생이 이 수업에서 배워야 될 것을 어느 정도는 배웠냐.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가를 다른 학생이랑 비교하지 않는 거죠.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수업을 듣고도 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의 학점제도 F가 있었잖아요. 내가 일정 수준 이하를 하면은 학점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학생의 최소한의 성취 수준을 강제하는 조치가 들어온다. 5단계 평가가 될 거예요. A, B, C, D, E 그 다음에는 F가 아니고 I로. 지금 고등학교 입학한 학생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졸업을 해요. 그러니까 와서 자도 그 날짜만 채우고 졸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학교에 와서 정말 배울 걸 제대로 배웠나 하는 거하고 졸업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어떤 학생이 시험을 봐요. 그냥 백지를 내요. 그러면 점수가 빵점이죠. 그래도 이상이 없어요. 왜? 낙제라는 게 없잖아요, 고등학교에는. 그런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은 미수라는 조건이 되고요. 교육부는 그게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이래서 정말 미수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 학교에서도 그 부분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제 아마. 예전에는 지가 안 한 거 어쨌든 오기만 하면 졸업을 시켰는데 얘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죠. 했다 안 했다의 판단 기준. 과목별로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적어도 이 과목에서는 이런 거를 이렇게 배워야 된다.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는가도 보고 그다음에 3분의 2 이상 들었다. 그러면 이수한 거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주당 수업 시간이 1시간이었다. 그러면 1학점이 되는 거예요. 3시간짜리 수업이 있다. 그러면 3학점이 되는 거죠. 누적된 학점이 얼마 이상에 도달하면 졸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학교만 오면 졸업이 되는데 학점제에서는 와서 공부를 해야 된다. 질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 차이죠. 지금까지 정부가 예고한 고교학점제가 들어온 고등학교의 모습을 상상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장 큼직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대입제도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 그때 고등학교를 입학한 학생들에게 적용될 대입제도는 정작 아직 논의 중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대입제도의 변화 없이는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지켜지기 어려울 거라 말합니다. 이 고교학점제에서는 과목 설계 이수 지도를 굉장히 강조해요. 어떤 진로 목표가 있다면 그 진로에 꼭 필요한 과목은 듣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 의대를 간다면 생명과학과 화학은 꼭 들어야 돼. 아, 화학도 어려운데요. 아니야, 그래도 꼭 들어야 돼. 아니요, 선생님, 저는 그냥 쉽다고 하니까 지구과학도 들을래요. 이런 학생이 있거든요. 의대를 가는 학생이 생명과학과 화학을 배워야 된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는데 대학 입시에 수능이 제일 유리하고, 수능은 뭘 보는지를 안 따지잖아요. 그냥 점수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상대평가인 수능을 확대하면 상대평가 수능에 유리한 거를 고른 학생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 학생 탓을 할 수는 없어요. 현 정부가 고교학점제를 추진을 했는데 문제는 수능도 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수능과 고교학점제는 서로 어떻게 보면 가장 이 반대쪽 축에 있는 요소거든요. 왜냐하면 수능은 전국을 객관식 시험 하나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성적 합쳐가지고 전국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자 이거잖아요. 근데 고교학점제는 학생을 다 여러 줄로 세우자의 가장 극단이거든요. 저희 학교에는 2학년 지금 현재 학생들이 200명인데 교육과정 유형이 94가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3학년은 135가지가 나왔어요. 배우는 유형이 135가지인데 어떻게 거기서 전교 1등을 가릴 수 있어? 한쪽만이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쪽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쪽은 죽어야 되는 게 불가피한데 양쪽을 키우겠다라고 하니까 자꾸 언밸런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언론에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학생 수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저희가 언제까지 이게 뭐 경쟁해가지고 아이들을 막 줄 세워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입시를 할 수 있을지 이거는 우리는 늘 입시 위주의 고등학교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를 얘기하면 다시 항상 대입이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그 가장 오래된 게 5.31 교육개혁이거든요. 그런데 5.31 교육개혁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현재 교육의 문제점을 엎드려 자란 학생, 무의미한 교육, 지시감기 중심의 교육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를 해요. 솔직히 그거 지금도 갖다 놓고 보면요 똑같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를 바꾸려니까 워낙 대입이 강력한 요소니까. 근데 지금 고등학교는 도구예요. 대학으로 가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하는 도구예요. 학부모도 그렇고 일부 교사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결국은 자꾸 대입은 워낙 민감하고 대입 때문에 아무것도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고등학교 교육은 고등학교 교육 자체로 완성이 되는 게 맞고요. 예, 그 완성이 된 걸 가지고 대학이 이제 뭐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든 어떻게 가든 그 부분은 또 그냥 좀 별개의 문제로 가면 좋은데 지금은 완전히 고등학교 교육이 예, 일단 뭐 수능 자체도 고등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것도 그렇고 예. 학교는 수능 준비 기간이 아니에요. 수능 준비 기간이 아니니까 수능과 상관없는 과목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뭐 이런 활동도 해라 하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즐겁게 공부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고등학교예요. 안타깝게도.
가깝죠. 새로운 학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소위 일타 강사들은 수능 붕괴를 예언했습니다. 학령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수능은 폐지되고 사교육 시장 역시 붕괴될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교학점제가 그 거대한 변화의 발판이 될 거라고들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입시 위주의 고등학교 교육이 어떤 이유로든 한번 크게 바뀔 국면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대입을 벗어난 고등학교 교육 논의, 정말 시작할 수 있을까요?